오늘 시장을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슈와 투자 전략 시간이죠. 블로커 이동훈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2,500포인트는 살짝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양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에서 비롯된 어떤 악재,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미국에서 나온 셧다운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요. 우선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면 셧다운 우려 역시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에서도 매도하고 선물에서도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에 좀 반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애플발 악재,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서 아이폰 생산 규모가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부품 공급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식의 어떤 보도가 나왔죠.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중심의 어떤 매수 수급, 기관 투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기관의 매도는 좀 금융투자 중심이고, 투신권이라든가 연기금 쪽에서는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의 어떤 대외적인 변수와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변수,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이유, 애플에서의 어떤 공급량 축소를 얘기했다라는 어떤 재료에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다른 이슈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장 초반에 27만원 붕괴 직전까지 갔다가 지지가 되면서 좀 낙폭을 축소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어쨌든 셀트리온 자체가 어떤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지수에 아무래도 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이제 중소형 제약주들 중심으로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셀트리온 시가총액 비중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셀트리온 약세에 따라서 시장이 좀 이제 지수 자체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해져서 인터플렉스 같은 애플 관련된 종목, 우리가 보통 애플 관련주를 분류할 때 FPCB 업종 대표적으로 꼽는데, 인터플렉스라든가 또 아모텍도 또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이 종목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일부 언론사 보도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에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신규 투자를 갖다가 이제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 소식 여파로 AP 시스템이라든가 테라세미컨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또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IT 기업과 그다음에 일부 IT 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대형 제약주들 중심의 어떤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기관 투자들 순매수, 외국인들은 매도인데, 다만 기관들의 순매수는 좀 금융투자가 많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투자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신권이 약간 매수로 오긴 하는데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양 주체가 좀 매도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양시장 전부 다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양상이 하루 종일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사인방은 오늘도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터플렉스와 BH 같은 이런 애플 관련주들이 약세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전망과 관심 종목 언급해 주시죠. 예, 어쨌든 해외 증시에서 비롯된 변동성, 이 요인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근데 과거 셧다운이 됐을 때, 그러니까 미증시만 놓고 본다라면은 18번의 셧다운 중에서 하락한 경우가 9번 정도였기 때문에 한 번은 보합이었고, 다음에 이제 8번은 또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주 크게 인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적어도 이 상태가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에 올라와 있는 단계에서 이런 재료는 또 매물을 내놓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시장의 등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어떤 조정 가능성,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오늘 외국인 투자들의 또 선물 매도가 또 부담스럽게 좀 나온 편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어떤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셧다운 이슈도 마찬가지고 애플발 재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증시의 방향 자체를 뒤집는 건 아니거든요. 증시가 하나의 방향을 뒤집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 자체가 바뀌면서 증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전체적인 실적이 다 하향하기 시작하는 또는 고점이다라고 이제 느낄 만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요소 가지고는 시장 자체가 이제 고점을 형성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 이후에 재차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다만 특히 이제 셀트리온에서 시작됐던 어떤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전한 게 이제 셀트리온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제약주에 대한 어떤 쏠림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쪽 쏠림이 좀 완화가 되면서 실적주 쪽으로 좀 관심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 SM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약주에 쏠려있던 자금이 좀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중국발 어떤 재료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제약에서 나와서 이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분은 당연히 중국, 일본 해외 매출 계속 증가된다라는 거고 많이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만 예전부터 따져놓고 본다면 아주 상당히 낙폭과대 상태에서 이제 반전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걸 볼 게 아니라 많이 빠져있는 단계를 본다면 여전히 회복세까지는 여유가 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 자체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 유입되면서 수급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39,000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39,000원 정도에서 한번 변입을 좀 해보겠고 순절매는 37,000원 정도. 37,000원이면 뭐 직전 어떤 양봉 나왔던 자리에 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37,000원 정도. 그 선이 깨지면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깨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37,000원 정도 이제 손절매 보고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는 45,0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45,000원이면 지금 위치보다 10% 정도 높으면서 예전에 거래가 많이 됐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45,000원 정도 1차적으로 보고 그 돌파 여부 보면서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타진해보는 그 시점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보자라는 취지로 SM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최근 외국인간 동반 순매수의 모습 계속 유입되는 상황인데요. 45,000원대까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하시는 소견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의 이동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